국토부가 GTX-B 민자 구간에 대한 민간 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 인천시가 GTX-B 노선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평구의회도 새 의장단 선출을 마쳤습니다. 8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9대 의회 전반기도 이끌게 됐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7일 저녁 개막합니다. 영화제 개폐막작과 레드카펫 등 다양한 행사를 미리 소개합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9시 등교 자율화는 폐지가 아닌 학교 자율 운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GTX-B 노선 착공이 가시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가 GTX-B 민자 구간에 대한 민간 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GTX-B 노선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1일까지 민간 사업 신청자에게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고 올해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 착공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 자율화는 폐지가 아닌 학교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첫 기자회견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바람과 생각을 학교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미래의 교육을 만들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공정한 교육을 통해 경기도에 살고 싶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으로 교육 때문에 경기도를 떠나지 않고 교육 덕분에 경기도에 살고 싶도록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와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경기도 교육의 비전을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 교육으로 선언했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자율과 균형, 미래를 3대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자율은 미래 교육으로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밝히고 먼저 학생 스스로 학습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AI와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미래 학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문가 풀을 활용한 공유 학교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원 보호를 통해 경기 교육의 균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교육은 체험과 전공, 기업을 연계해 진로와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DQ, 즉 디지털 역량을 높여 수준 높은 교육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는 자율, 균형, 미래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응원과 격려가 경기 교육이라는 배를 멀리까지 밀어주는 순풍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 학교 시설을 공유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은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9시 등교 자율화는 학년별, 시기별로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학교가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며 영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은 학력 증진이 필요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대 부평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홍순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은 이익성 의원이 맡게 됐는데요. 8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9대 의회 전반기도 이끌게 됐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대 부평구 의회가 개원 후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구성했습니다. 9대 부평구 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순옥 의원이 출석 의원 17명의 만장일치 지지로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홍순옥 의장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인 고통에 빠져있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국민의힘 이익성 의원이 출석 의원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이익성 부의장은 여야 협력은 물론 집행부 견제도 신경 쓰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의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집행부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평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로써 8대 부평구 의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홍순옥 의원과 부의장이었던 이익성 의원은 9대 부평구 의회 전반기도 이끌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임시회는 여야 의원들 간 상임위원회 구성 합의를 위해 약 1시간 정도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원활한 의회 운영에 동의하며 큰 마찰 없이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의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막이 오릅니다. 네, 대부분 대면 행사나 영화 상영이 늦은 시간대까지 예정된 만큼 한여름밤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더위도 식히고 또 여가도 즐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7일 저녁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막합니다. 개막식보다 3시간 먼저 배우 레드카펫 행사가 선보이게 되고 연이어 다양한 축하 공연도 마련돼 있습니다. 3년 만에 전면 대면 축제로 전환된 겁니다. 팬데믹을 겪고 이제 팬데믹의 끝에 와 있는데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제, 부천 영화제는 과거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진화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슬로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해도 괜찮아로 정하는 등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르 영화제의 이색적 특징과 색깔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오는 17일까지 10여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영화제에는 49개국, 작품 268편이 선보입니다. 개막작은 영국 공포영화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매니, 폐막작은 정범식 감독의 뉴노멀이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호응이 컸던 배우 특별전도 부활했는데 올해 주인공은 배우 설경구입니다. 시민 관객이 참여하는 축제 7월의 할로윈도 처음 시도합니다. 분장부터 퍼레이드, 댄스파티, 물총싸움 등 주요 행사장에서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열렸던 확장현실 XR 콘텐츠 전시, 이른바 비욘드 리얼리티는 다시 부천으로 돌아옵니다. 한국만화박물관과 현대백화점에서 작품 42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인 제작자 등용문으로 꼽히는 환상영화학교 마스터클래스와 괴담 기획개발 캠프 등도 영화제 기간 동안 열립니다. 영화제 오프라인 상영은 비판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고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도 실시간 온라인 관람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19,371명. 2만 명이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5주 만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7월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다가 대량 확진으로 획득한 면역력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인들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71명입니다. 부평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35명, 계양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93명인데요. 현재 인천 지역 재택치료자 수는 4,445명입니다.
인천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4.9%,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1.7%입니다. 경기도가 2년 5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기록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도가 코로나19 방역 대책반을 구성한 지난 2020년 1월 17일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현황과 의료 대응 등을 156쪽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최연석 교수 등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조언이 담겨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도내 시군보건소와 유관기관에 배포됐고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멸종위기 생물로 지정된 2종류의 나비가 발견됐습니다. 네,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발견된 나비 중에 큰 홍띠 점박이 푸른 부전나비,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동안 충북, 강원, 경북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 적은 수가 확인되었고 이제 과거에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기록은 있지만 인천에서 확인된 공식 기록은 없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회원분이 한 6월 8일 그리고 18일 인천 가족공원에서 확인을 하셨는데요. 지금 인천 가족공원의 분포가 일시적으로 유입된 건지 아니면 정착한 개체군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분포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희귀종에 속하는 쌍꼬리 부전나비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실까요? 이 종도 저희 인천 녹색연합 회원분이 발견을 하셨는데요. 인천 둘레길 코스인 한봉산과 인천 가족공원에서 4차례에 걸쳐서 확인됐습니다. 이 쌍꼬리 부전나비 같은 경우는 전국에 분포를 하지만 경기, 강원, 충북 일부 제한된 지역에 국지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애벌레 시기에 개미와 공생하는 희귀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꼬리가 4개인 유일한 나비입니다. 낮은 산지의 소나무 숲에 살면서 암컷은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에 알을 낳고 있습니다. 네, 멸종 위기 생물이 이번 경우처럼 돌발적으로 발견이 될 때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멸종위기종 나비가 확인된 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천 둘레길이나 인천 가족공원에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무분별한 농약 살포, 제초, 수목, 벌채 금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종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전반적인 멸종위기 종에 대한 기록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곤충인 단무늬 기랍잡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는데요. 주요 서식지가 인천 영종도였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취를 감췄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는 환경부 멸종위기종보건센터 이런 전문기관이나 지역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학자와 협력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제 서식 변화 조사, 서식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빼돌린 사회복지법인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해 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모두 4억 5,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복지법인은 법인 대표가 자신의 가족을 시설장으로 채용한 뒤 이들이 출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법인 건물 일부를 행정관청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경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정하고 폭염 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폭염 저감 시설 1,655개소를 운영하고 횡단보도 앞 그늘막 등 시설물 197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